VLA로 이 어플을 눌러주세요. 자, 여기는 멋진 비디오와 모션 포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요, 요 모션 포토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이 모션 포토는 뭐냐면 사진에다가 이런 스티커를 넣거나 약간의 효과를 넣어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사진을 만드는 게 모션 포토예요. 자, 요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모션 포토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진을 고릅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골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마음에 드는 사진을 툭 눌러주시면은 그 사진에다가 꾸밈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 게 모션 포토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보시면 전체, 신규, 테두리, 브이로그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과 제 거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제 거는 자물쇠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료 버전이 아니라 5,900원을 주고 평생판을 이미 구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5,900원이면 커피 한 잔 값 정도인데 그걸로 이 영상 편집을 평생 동안 할 수 있다면 괜찮죠. 만약에 예를 들면요, 프리미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프리미어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데요. 아도비에서 만든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요, 대략적으로 한 달에 3만 원가량 됩니다. 한 달에 3만 원. 예, 그거에 비하면 얘는 뭐 그죠? 그래서 샀어요. 근데 그런 만큼 어느 정도 좀 쓸만한 기능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 벨로 같은 경우는 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긴 해요. 일단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그때 구입하시면 돼요. 저는 여기 리베이트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사시든 안 사시든 제가 돈을 벌거나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일단은 모션 스티커부터 설명을 드리기로 했죠. 여러 가지 귀염귀염한 스티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스티커를 그냥 누르면 되고요. 신규 테두리 브이로그, 뭐 귀여운 등의 다양한 스티커 모양들이 있어요. 여기서 적용하고 싶은 스티커를 그냥 골라만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모양을 고르겠다. 그럼 이렇게 누르시면은 스티커가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는 빨간 딸기 여기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저는 다른 모양으로. 저는 근데 화면 비율하고 영상 배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맞아요?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티커의 가장자리 보면 이렇게 두 방향 화살표 있죠. 얘가 크기 조절이고 그 다음에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게 회전. 그 다음 요 X는 삭제. 그래서 스티커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늘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불투명도는 이 스티커가 좀 진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불투명도를 눌러서 조금 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연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내가 주고 싶은 정도의 그 불투명도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순서는 스티커가 여러 개가 놓였을 때 스티커 간의 순서를 바꾸거나 할 때 이용을 합니다. 가로 반전 스티커를 가로 반전을 시킬 때, 그리고 복제는 스티커를 그대로 똑같이 복제를 할 때, 만약에 이 스티커가 마음에 안 들면 옆에 삭제를 누르셔도 돼요. 자, 완료를 해서 스티커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스티커 잠깐만 넣어보세요. 저는 그 사이 질문을 잠깐 받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드는 효과들 몇 개만 좀 골라볼까요? 자, 이런 뭐 효과를 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설정 완료됐으면 완료 누르시면 돼요. 마음에 드는 효과를 설정을 해보셨다면 이번에는 라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와 비슷한 효과이긴 한데요. 라벨은 어떤 거냐면 라벨은 글씨를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잠깐만요. 얘를 이쪽으로 좀 옮기고, 자, 이렇게 라벨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표시하고 싶은 효과가 있으면 그 효과를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되게 많아요. 알록달록 이쁜 모양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내가 요런 모양이 마음에 든다 또는 이런 모양이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냥 그 마음에 드는 모양을 눌러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 설정하고 여기다가 내가
적고 싶은 거는 두 번 따닥 탭을 해주시면은 두 번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은 글씨를 적을 수 있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글씨를 적어보죠. 자, 예를 들어 저는 딸기가 좋아라고 그냥 글씨를 적었어요. 자, 글씨를 이렇게 적었을 때도 뒤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어요. 아까 스티커처럼 불투명도는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하게 글씨를 넣고 싶다 할 때 있죠? 그럴 때 이런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는 이 글자를 수정할 때, 즉 여기를 두 번 터치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은 글자를 눌러서 여기서 글씨를 수정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글자가 너무 심플하죠? 뭐랄까? 좀 이쁘지 않죠? 그러면 여기 폰트를 눌러서 글씨를 수정할 수도 있어요. 되게 다양한 예쁜 폰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누르면은 그 폰트로 일단 다운이 받아지고, 마음에 드는 폰트를 눌러주시면은 그 폰트로 글씨가 바뀌었죠. 저는 도연체로 골랐어요.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 여기 역시 완료가 돼서 창으로 다시 나왔고요. 색상은 그야말로 색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색상을 고를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 색상을 고르면 이렇게 글씨 스티커가 마음에 드시는 색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색깔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 팔레트라는 부분이 있고 컬러 피커가 있어요. 여기서는 색깔이 아까 팔레트보다 훨씬 더 다양하죠? 마음에 드는 색깔 톤을 이렇게 골라서 넣기만 하면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걸 골라만 주시면 되세요. 이 정도 할까요, 저는? 자, 순서라는 거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레이어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 스티커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연하게 만든 스티커도 있고, 요거를 우리가 맨 위에 옮길지 아니면은 얘네들 사이에서 한 칸 위로 옮길지 한 칸 아래로 옮길지, 아니면 이 글씨를 맨 아래로 놓고 싶다. 그럼 맨 아래로를 눌러주고 완료를 하면은 글씨가 맨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가로 반전은 가로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 스티커를. 복제는 복사하는 거. 완료를 하면은 제가 맨 아래로 눌렀기 때문에 다른 스티커들보다 이 글씨 적었던 요 라벨이 제일 밑으로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템플릿까지 설명하고요. 한 번씩 연습하실 시간을 조금 드려볼게요. 자, 템플릿이라는 거는 되게 예쁜 효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넘겨보시면 다양한 효과가 있고요. 여기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템플릿을 누르면 이렇게 템플릿이 적용돼서 나옵니다. 저는 흰색 템플릿을 줘볼게요. 이렇게 눈 내리는 효과도 있고요. 이렇게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으로 이렇게 넘겨보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마우스로 넘기려니까 좀 힘들어서 손으로 할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적용해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적용한 게 이 흰색이 너무 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불투명도를 연하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깔려지게 바꿔줄 수도 있죠. 자, 사진을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줬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다면 이제 저장을 하게 될 텐데요.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저장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업로드 표시이기도 해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비디오로 할래, GIF로 할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GIF는 보통 블로그에다가 문짤 만드는 거 있죠.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도 보면 움직이는 사진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비디오로 넣어야 돼요.
인스타그램에 GIF로 포맷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은 그거는 움직이지 않고 첫 장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용도라고 한다면 저는 비디오. 저는 그래서 지금은 비디오로 해볼게요. 여기 좋은 점은 해상도인데요. 이 벨로라는 이 어플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무료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저화질만 있는 게 아니라 고화질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정말 좋은 점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다 됐다 하면은 추출하기를 누르면 얘가 이제 추출이 됩니다. 아마 무료 버전은 여기 이제 광고가 한번 뜨고 추출이 될 거예요. 저는 무료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광고가 안 뜨고 앨범에 저장이 됐고요. 이거를 저장된 대로 바로 공유를 하겠다 하면은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눌러서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인스타 해볼까요? 페이스북 해볼까요? 유튜브 해볼까요? 네, 공유하고자 하는 곳을 이렇게 누르면요.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넘어가지고요. 여기 1:1 이미지인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고 아직 우리가 인스타는 안 배웠지만 공유하시겠습니다. 알고 어떻게 하라고요? 네, 공유하시면 돼요. 공유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쫙 있는데 어디를 눌러야 되지?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인스타 없으시니까 지금은 따로 하실 건 없고 옆에 점점점 눌러보면 카톡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 해보셔도 돼요. 네, 가능해요. 비바보다 더 좋죠. 그런 점에서. 네, 화질도 좋게 바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비바도 아마 바로 올릴 수는 있을 거예요. 네, 화질이 안 좋죠, 걔는. 무료 버전이니까 걔는 화질이 안 좋은데 얘는 무료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화질이 좋아요. 네, 그쵸. 뭐가요? 아니요, 여기도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어요. 지금은 사진만 꾸몄어요. 그쵸? 예. 자, 이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인스타에 한번 올려볼게요. 페이스북에도 같이 올리겠다 체크해서 공유를 하면은 같이 올라가요. 아직 우리는 인스타랑 페이스북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리지 마시고 제가 올린 거 그냥 보세요. 자, 요렇게 올라가요. 자, 인스타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어떤 사진 같은 걸 올려주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같은 데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조금 꾸며서 올리시면 괜찮으세요. 근데 요거는 더 좋은 점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바로 오토플레이가 되는 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사진이 바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 요런 용도로 쓰실 때 아까 그 모션 포토는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직 우리가 인스타까지 안 들어갔지만 나중에 인스타 하실 땐 이렇게도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일단 연습하실 시간 제가 잠깐 5분 정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비디오를 꾸미는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 멋진 비디오 요 위에 거 한번 눌러볼까요? 지금 그냥 기다릴까요, 선생님? 지금 휴식 시간이니까 쉬어야지. 쉬운데? 네, 10분 쉬어야지. 근데 이거 쓰니까 배터리가 엄청 많이 나가네요. 그쵸. 뭐 바꿔야겠네. 배터리도 충전하면. 100을 채우고 30개가 안 남았어.
자, 이거 플레이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영상을 바꿨어요. 네. 저거 너무 딱딱해. 그래서 네, 그래도 좀 밝은 게 아무래도 설명하기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얘기 첫 돌. 조카는 아니고요. 저희 친척 언니 딸내미. 아니 이거 자체 이렇게 넓을 거 말고 이거 확장해가지고 이걸 확장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얘가 그게 그거라서 이렇게 보면 또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불편하고 되게 애매해요, 보기가. 이렇게 하면 또 밑에가 안 보이고 내가 얘만 좀 치우면 좋은데. 아니 신경 쓰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품이 아니어서 아니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에 인도 자, 영상을 우리가 플레이까지 좀 전에 시간에 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영상을 조금 바꿨습니다. 예, 너무 아까 안마기는 좀 이쁘지도 않고 소리도 없고 해가지고 그거는 좀 마땅치 않다 싶어서 좀 바꿨으니까 예, 부탁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화면에 있어요. 근데 이 화면에 우리가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집을 하려면 여기 있는 클립을 선택을 하시면은 클립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클립을 선택하시면 사진에 대해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나오는 거고, 동영상 클립을 선택하면은 동영상에 대해서 편집할 수 있게 나와요. 근데 문제가 있죠. 사진을 이렇게 집어넣어 놨는데 지금 그래도 제가 화면이니까 이렇게 좀 넓게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이 사진 하나를 선택하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 화면을 조금 늘려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줄여도 볼게요. 자, 제가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스크린에서 보여드리면 이 두 손가락을 이렇게 늘리면 이 조그마한 화면을 늘려서 크게 자세히 편집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불편할 때가 있어도 그때는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줄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손을 우리 사진 화면 늘리듯이 이렇게 쭉 넓혀 주시면은 사진을 이렇게 펴서 편집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클립을 선택하기가 쉽겠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클립을 편집하겠다. 그럼 요거 클립을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그 클립에 대한 내용을 편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을 제가 하나 선택을 해보았는데요. 이 사진의 양옆에 이렇게 화살표 같은 거 보이죠? 자, 여기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즉 사진의 어느 정도까지 보이게 할지 초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영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영상이 있으면 그 영상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이게 할지 그런 걸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차로 이제 어떤 그 돌잔치 장소를 가던 그때거든요. 이 신라호텔에서 했었던 거라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 차가 보여요. 그쵸? 저는 이 차를 빼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차를 안 보이게끔 해주면 되겠죠. 자, 그게 크기 변경이에요. 크기 변경은 이 화면을 늘려서 또는 줄여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두 손가락을 준비해 주시고 늘리면 화면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으로 이렇게 늘려서 보게끔 한다든지 맞춰주시는 게 가능하죠. 자, 그럼 저는 여기 차가 보이니까 이 차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맞출게요. 그러고 마음에 들게 되면 완료.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세로 반전과 가로 반전이 있는데, 세로는 이렇게 상하를 반전시키는 거, 가로 반전은 좌우를 반전시키는 거, 왼쪽은 왼쪽으로 돌리는 거,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화면에서 제가 보게끔 했으면 좋겠는 부분까지 이렇게 맞췄다라고 한다면 완료를 누르면 그렇게 사이즈가 맞춰져요. 자, 크기 변경, 배경, 보정, 필터, 복제 있는데요. 배경 같은 경우는 만약 이 사진이 지금처럼 이렇게 꽉 찬 사진이 아니라 일부가 비워져 있는 사진이라고 했을 때요. 그 바깥쪽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의 배경을 색상이나 그라데이션 패턴 등으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보정 같은 경우는 밝기나 대조, 채도를 바꾸는 건데 아마 이런 거는 자물쇠 모양이 뜬다면 실제 지금은 설정하셨을 때 돈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물쇠 모양이 안 뜬다면은 이렇게 조절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확인했을 땐 자물쇠가 뜨는 걸로 기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필터 효과 또한 내가 주고 싶은 필터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비율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와 여기까지를 이번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지금 클립에서 지금부터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빨간색 바가 있죠. 이 빨간색 바가 있는 위치서부터 시작하게 하겠다 이거예요. 즉, 이 앞부분을 버려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부터를 누르면 이렇게 잘려지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그 반대로 이 커서 이 지금 빨간색 바의 뒷부분을 지울 때 여기까지를 누르는 겁니다. 분할은 그냥 그림을 자를 때. 자,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할 때 아무래도 그림보다는 동영상 쪽에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자, 아까 동영상 요거를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저는 하합니다부터 나왔기 때문에 축하합니다를 빼버리고 사랑하는 서부터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을 이렇게 사랑하는 부분에 맞춰야 되겠죠? 사랑하는 보다 좀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다. 그쵸? 그럼 대략적으로 이 빨간색 바를 맞췄죠? 저는 이 앞부분의 영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앞쪽이 잘려요. 지금부터는 글씨가 있어요? 클립 선택하셨어요? 여기 클립을 선택 안 하시면 안 떠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바의 앞부분을 제거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 선택자 있죠. 시간 선택자의 뒷부분을 제거하는 거.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과 오른쪽으로 이동은 이 클립을 앞으로 이동하겠다, 뒤로 이동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클립이 있을 때 왼쪽으로 이동은 얘랑 위치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은 반대로 얘랑 그 뒤에 있는 거랑 위치를 바꿔주는 거. 자, 이 지민이 영상이 저는 여기 있는 목사님 부분은 안 나오게 지민이를 좀 더 크게 하고 싶어요. 그럼 크기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손가락을 준비하시고 우리 화면 크기 늘릴 때 쭉 늘리잖아요. 그렇게 늘려서 지민이만 좀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주인공만 이제 보이게 이렇게 맞춰 놓는 거죠. 그러고 만약에 마음에 들게 됐으면 완료를 누르면 자, 보시다시피 지민 학생만 이렇게 큼지막하게 보이죠? 엄마랑 여기 주변인들은 안 보이게 얘를 확대해서 이렇게 두는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시간범위인데요. 여기 보면은 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얘가 이거를 꺼야 되는데 안 끄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분할을 해서 이 뒤에 얘가 이제 불을 엄마가 이제 끄죠. 여기까지를 제가 이게 마우스로 하다 보면은 확 가버립니다. 네, 여기까지를 제가 좀 빨리 넘기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분할을 하면
이렇게 등분이 됐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등분된 부분을 여기 배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속을 이용해서 빠르게 속도를 2배속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은 슬로우 비디오처럼 왜 생동감 있는 느낌을 줄 때 그 부분을 조절을 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배속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원래 이 정도 속도예요. 근데 여기서 엄청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속을 조절할 때는요, 소리가 조금 올라가요. 왜 우리 비디오 빨리 돌릴 때 보면 소리가 막 올라가서 하이톤으로 좀 소리가 웃기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런 게 싫다. 그래서 난 소리를 없애거나 줄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오디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디오에서는 소리를 음소거를 하거나 볼륨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페이드 효과를 줘서 소리가 점점점 크게 또는 점점 작게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이 오디오는 사진에서는 안 나와요. 당연히 동영상에서 나옵니다. 사진을 만약에 내가 선택하고 클립에서 편집하고 있다면 오디오나 배속과 같은 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사진하고 동영상이 클립을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 요 밑에 메뉴가 조금은 다르게 뜰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비디오에서 네. 분할을 해서 이제 자르면 네. 원래 느낌이 22초였다 그러면 네. 자르면 더 많이 잘리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이 잘린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죠? 아니에요.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분할을 한다고 동영상이 길어지거나 느려지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안에다가 다른 장면을 넣거나 아까처럼 그 부분에 슬로우 비디오나 아니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비디오 효과를 넣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길어지거나 줄여지거나 하겠죠. 자, 그러면 동영상에서 우리가 속도 조절하는 거는 가볍게 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면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기능에 대해 좀 얘기를 하자면 요거는 뒤로 가기예요. 그러니까 되돌리기. 얘는 그럼 다시 실행이겠죠? 그럼 요 옆에 플러스는 뭐냐? 내가 만약 여기다가 클립을 하나 빼먹고 안 추가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이 플러스예요. 누르면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할 수 있게 나오고요. 생뚱맞은 거 하나 추가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상호 같은 걸 중간에 넣으면 그 상호가 가다가 뜬다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나는 이 생뚱맞은 영상을 제거하겠다. 그럼 삭제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클립 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클립은 사진이나 동영상의 하나하나의 장면이 클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옆에 보면은 동그란 버튼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 동그란 버튼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그 전에 먼저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이 버튼은 화면 전환 버튼인 거예요. 실제 전환이 되는 효과가 특별히 없죠. 근데 이 동그란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화면이 전환될 때 디졸브 효과를 준다든지 페이드 효과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요 그래픽은 아마 돈을 내셔야 되는 부분일 텐데 이런 그래픽 효과를 줘서 좀 더 화려하게 넘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효과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밀어내기를 줘버린다든지 밀어내기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등에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줄 수가 있고요. 닦아내기, 분할 또는 확대, 느리기 또는 롤링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거는 여기에는 아마 자물쇠가 잠겨 있을 거고요. 아마 디졸브나 페이드 정도는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밀어내기도 아마 가능하죠? 어떤 거요?
기본적으로 이 동그란 게 있어요. 줄이면은 클립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네. 잠깐만요. 클립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는 동그라미가 안 보이죠? 이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라면 완료를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들이 보일 거고요. 여기서 이 동그라미를 눌러서 설정만 해주시면 돼요. 디졸브를 주겠다. 또는 얘는 뭐 밀어내기 효과를 주겠다. 얘는 뭐 그래픽 효과 중에 어떤 효과를 주겠다. 저는 사실 이 그래픽 효과가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사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픽 효과는 무료 버전은 아니에요. 유료 버전에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화려한 모양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나 에펙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도 이렇게 화려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효과들을 설정할 때 매번 이렇게 다 따로따로 효과를 주기가 싫다 하면은 어떤 한 효과로 모두 적용을 해서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만약 내가 디졸브를 골랐는데 이 디졸브로 모두 적용하겠다 하면 모두 적용 버튼을 누르면 모두 다 동일하게 디졸브 효과로 바뀌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완료를 하면은 이게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모두 디졸브로 나오죠. 화면 전환 중에 디졸브는 화면 이렇게 서로 바뀌어지는 효과, 그걸 디졸브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자, 효과 전환 효과까지 보았고요. 조금 있다가 배경음악 넣도록 할 건데 전환 효과 부분에서의 질문사항 먼저 받고 그 다음 배경음악 들어갈게요. 보고 갈게요. 자, 배경화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제 배경화면은 이거예요. 사진이 얘가 크기 변경을 해서 사진이 이렇게 작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바깥쪽이 배경화면인 거예요. 딱 했을 때 이 배경이. 그러니까 이 사진이 영상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진은 가로고 어떤 사진은 세로라고 한다면 가로 사진은 이렇게 짧게 보이면서 양 옆에가 비워져서 보일 거 아니에요. 세로 사진은. 그죠? 그랬을 때 배경을 이런 색깔을 넣겠다, 뭐 그라데이션을 넣겠다, 패턴을 넣겠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통은 블러로 돼 있고요. 예, 거기다 색상이나 그라데이션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사진 뭐 조정 크기를 조정 안 하면 배경화면이 안 뜨겠네요. 그쵸. 크기가 만약 딱 맞게 돼 있거나 하다면 배경화면이 뜰 일이 없죠.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안 뜨길래 예,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일단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일단은 모르시니까 배경화면이 뭔가 궁금해 하실 거라서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이제? 예, 그럼 돼요. 저는 되돌리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싶진 않거든요. 예, 그럼 되돌리기. 자, 요게 실행 취소예요. 지금 화면에서 좀 깨져서 보이는데, 예, 요거. 그러면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자, 각각 효과들 확인하셨으면 이제 배경음악 가겠습니다. 역시 시간 선택자, 이 빨간색 자를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해주세요. 앞에서부터 들리게 할 거면 맨 앞에다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배경음악을 눌러볼까요? 자, 여기 배경음악이란 데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들이 보이는데 옆에 자물쇠가 달려있는 거는 무료 버전에선 쓸 수 없는 거예요. 들어볼 때는 이렇게 눌러서 다운을 받은 후에 플레이를 해서 들어보면은 어떤 음악인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마 일반 무료 버전이라고 한다면 자물쇠가 잠겨 있는 것들도 좀 많을 거예요. 그죠? 네, 다 생겨 있어요. 몇 개는 열려 있어요. 나중에 혹시 내 음악 중에서 넣고 싶다면 요 밑에 내 음원이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음원 중에서도 넣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음원에서 넣으실 때는 주의하실 점은 일단은 그 음악 자체에 저작권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무료 버전은 몇 개 있기는 한데 유료 버전으로 만약 하게 되면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긴 좋아요. 자, 저는 마음에 드는 거 골랐으니까 체크.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가 생겼죠. 음악이 이렇게 깔린 거예요. 만약에 나는 여기까지는 이 음악을 넣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까지 음악을 넣을래 라고 할 때는 여기서 분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여기까지 분할하고 뒤에 거는 제거를 해버리면 여기까지만 그 음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음원을 뒤에 갈 때 갑자기 음악이 끊기는 느낌이니까 페이드를 줘서 페이드 아웃으로 점점 작게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음악이 끊겨지기 때문에 뒤에 내용과 잘 이어지게 돼요. 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렇게 끊어서 이을 수도 있고 다른 음악을 넣겠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발을 갖다 놔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음악을 또 골라주시면요. 다른 음악을 더 이어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시간 걸리. 아, 다운받는데요? 아니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노가다. 그러니까 좀 더, 그거, 그 정도로 노가다라고 하시면. 자, 이번에 음악을 다른 걸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음악이 이 음악하고 얘 음악하고 막 섞여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만약 이쪽의 음악을 없애겠다 하면은 동영상의 음악은 동영상을 클릭하시고 오디오를 음소거를 해주시면은 내가 넣은 음악이 들릴 거고 여기 원래 동영상에 있는 음악은 안 들리겠죠? 보통 보면은 가수들이 공연을 나가요. 그럼 공연을 할 때 보면은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긴 부르는데 주변에 하도 박수 치는 소리, 뭐 잡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음악이 안 들리거든요. 그러면 따로 마이크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유튜버들도 그래요. 왜 되게 보면 유튜버들이 어디 이제 확 트인 공간, 막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막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유튜버가 얘기할 땐 잘 들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유튜브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쏙쏙 잘 들리는데 막상 내가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실제 올려보면은 아마 잡음과 함께 잔뜩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들릴 거예요. 그거는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는 따로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크를 하나 준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 마이크로 준비한 걸 따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합성하고 원래 있던 영상의 소리를 없애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집을 해요. 싱크만 맞추면 되니까 입모양만, 그쵸? 이렇게 해서 조절할 수도 있다. 자, 배경음악은 이해되셨나요? 자, 볼륨이라는 건 소리를 조절하는 거고 페이드는 가장자리에 요 음악이 점점점 크게 또는 점점 작게 들리게 할 때 이용하는 거고요. 복제는 음악을 똑같이 복제할 때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이 음악은 잠깐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구간만큼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싶어 라고 저번에 말씀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음원을 복제하면 되겠죠? 복제. 근데 복제를 했어요. 복제를 했을 때 지금 얘가 조금 커 보이니까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얘를 복제를 해서 놨거든요. 그러면 요 옆에는 이동이에요.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뒤에다 이어서 두시면은 소리를 이어서 두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아마 얘기를 드릴 때 음악을 잘라가지고 그 구간만 반복해서 넣겠다라고 하셨던 분한테 다시 음악을 편집해서 넣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벨로는 그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복제를 해서 복제한 음원을 잠깐만 옆으로
옆으로. 여기 보면 요게 이동 표시니까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배치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구간을 반복하시는 것도 어렵지 않게 반복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추임새라는 게 우리도 있잖아요. 여기서 효과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박수를 치게끔 한다든지 어떤 효과음을 넣고 싶을 때 이 부분에 시간 선택자를 맞춰 놓으시고 효과음을 누르시면요. 관중에 대한 박수도 아니면 환호도 넣을 수가 있죠. 되게 많아요. 이것도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길게 환호를 하네요. 자, 어쨌든 넣으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것도 길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놓고 자르면 돼요. 그리고 뒤에 거는 제거하고 이게 중간에 잘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상하죠? 그래서 요거는 페이드 아웃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겹쳐서 나오면 이게 겹친 거죠. 그러면 이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배경음악이 두 가지 이렇게 이 부분 되는데 중간에 뭐 섞여 나왔다. 그럼 이게 겹쳐 있는 건가요? 음악이?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네. 앞부분에 동영상 앞부분에는 뭐 A라는 음악을 넣고 뒷부분에 B라는 음악을 넣는데 네. 중간에서 A, B가 가끔씩 나왔다. 그러면은 이게 A, B가 같이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는 지금 이 경우네요. 약간 얘를 겹쳐놓은 이 상태? 맞아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두 개 같이 나오는 경우 두 개 나와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겹쳐져서 이게- 겹쳐놨잖아요. 예. 그럼 분리하면 예, 요거 아까 요거 분리하면 되죠. 이렇게. 얘가 이동이잖아요. 이 정확한 위치 잡기가 되게 요 이동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 살짝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그려져 이 위치가 살짝 보여서 맞추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거의 불 자, 환호도. 예, 역시 복제하겠다 하면은 복제하셔서 얘를 선택하시고 이동 툴로 내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위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또 환호를 하겠죠. 만약 여기다 효과음을 또 넣겠다. 예, 넣으시면 돼요. 뭐 뿅이라는 효과음을 넣어볼까요, 이번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고 완료. 그러면은 이거 그 음악을 지우고 싶다. 효과음을 지우고 싶다. 이미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자, 선택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삭제. 삭제. 맞다. 자, 이번에는 나레이션을 넣겠습니다. 예, 비바에도 있었죠? 목소리가 있어요. 자, 요거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네, 언제나 녹음할 때는 뭘 얘기해야 될지 자, 일단 녹화를 누르면은 3, 2, 1 얘가 이렇게 시간도 재줘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휴대폰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요. 지민 양 다시 한번 돌잔치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넣어봤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휴대폰에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고요. 다시 한번 돌잔치 축하드립니다. 네, 잘 녹화됐죠. 자, 근데 아까 질문하셨던 분 중에 한 분 있었잖아요.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면 되느냐? 네, 되긴 되는데 어때요? 음질 들어보시면은 음질이 좋지가 않죠. 그쵸? 스테레오 톤이 아니라 모노톤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기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혹시 이거를 내가 크리에이터용으로 하겠다, 나레이션을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이크를 따로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음질이 좋게 들릴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얘는 이제 삭제. 저는 이런 소리 넣는 거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죠? 얘 삭제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제가 취소 눌러버렸네. 만약에 얘기하는 거 제가 잠깐만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하나? 예를 들어 나가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똑같아요. 삭제. 그죠? 예. 다시 이렇게 지금 레코드 있죠? 얘 클릭하면 삭제. 예, 그냥 삭제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전혀. 자, 목소리까지 얘기했고요. 조금 더 위쪽으로 넘겨보면 모션 스티커. 스티커랑 모션 스티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도 돼요. 자, 여기 효과음 다음에 모션 스티커가 스티커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영상이나 사진에다가 스티커를 넣고자 할 때는 스티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가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라 모션 스티커를 누르면은 위쪽에 이 스티커 라벨 템플릿 이런 부분들이 보여요. 그럼 스티커를 눌러보면은 좀 전에 모션 포토에서 봤었던 스티커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스티커를 넣기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서 체크. 그러면 이게 스티커가 나오는 부분이고 얘는 역시 이동. 그래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티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이는데 너무 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를 이 시간 선택자를 여기까지 갖다 놓고 여기까지 나타낼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이 발을 조절해도 되고. 그러면 딱 그 위치까지만 얘가 보이고 말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서부터 위치까지 배치해서 놓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스티커는 저번에 아까 모션 포토에서 좀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정도 일단 얘기하고요. 라벨로 갈게요. 라벨도 아까 모션 포토에서 본 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라벨을 고르시면 돼요. 저는 여기서는 요런 모양을 골라보죠. 자, 골랐어요. 이걸로 할까? 이걸로 할게요. 자, 크기 조절하고 내가 배치를 한 다음에 마음에 들게 됐으면 체크. 그리고 글자를 수정할 땐 2번 탭을 해도 되지만 글자를 눌러도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지민이 돌잔치라고 이렇게 적히겠죠? 자, 여기서 폰트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귀여운 폰트를 선택을 해서 골라볼게요. 더 많으니까 이쁜 책 있으시면 쓰셔도 됩니다. 이 많은 폰트들이 다 무료 폰트들이거든요. 자, 폰트도 넣고 색상도 넣고, 색상은 지민이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분홍색으로 한번 이쁘게 넣어볼게요. 자, 시간 범위 또한 조절할 수 있어요. 얘가 지금 여기까지 재생이 되면 너무 긴 거예요. 전 여기까지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요 테디베어 전까지만. 그러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는 여기까지로 잘라버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점점 얘가 크게 나타났다가 점점 흐릿하게 사라지게끔 하고 싶어요. 그렇게 완료를 해보면 이 모션 이게 들어간 게 이렇게 들어가져요. 이런 식으로. 조금 늘릴까? 이 정도? 해서 완료해보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꾸며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템플릿을 볼 건데 아까 모션 포토에서 본 템플릿과 같아요. 저는 여기 있는 요 아이가 나타나는 이 장면에서 템플릿을 넣으려고 해요. 근데 템플릿은 여기 템플릿을 눌러보시면 다양한 템플릿이 있고요. 애기가 있으니까 좀 귀여운 거가 없을까? 요 하트로 할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럼 주인공이 좀 더 튀게 보여야 되는데 하트가 좀 진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기서 이 템플릿을 불투명도를 연하게 맞춰주시면은 이렇게 연하게 템플릿이 깔려져서 보이겠죠? 물론 여기도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내가 만약 템플릿을 여기까지만 나타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역시 여기까지를 눌러서 잘라버리시면 돼요. 템플릿이 갑자기 뚝 잘리는 게 어색할 것 같다면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점점 흐릿하게 주시면 템플릿이 점점 사라지면서 흐릿하게 되니까 요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점 흐릿하게 사라지죠, 이렇게. 자, 그러면 모션 스티커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글자 효과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글자를 내가 넣고자 하는 건 저는 여기서부터 글자를 넣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빨간색 선택자를 갖다 놓고 글자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번엔 글자랑 자막 중에서 효과를 넣을 수 있게 되죠. 자, 저는 글자부터 설명할 거예요. 글자를 누르고 기본값 중에 내가 원하는 값을 고르시면 돼요. 기본값, 크리스마스 자막 등의 다양한 효과들이 많이 있어요. 브이로그라든지. 근데 저는 거의 기본값에서 고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본값은 여러분들도 다 무료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저는 요런 거, 테두리가 있는 걸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이어 요걸 누르면 글씨가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에 들게 됐다면 체크.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는 잭이요? 어떤 잭? 잠깐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씨를 적을 때 다시 제가 글씨 적기 전으로 가서 다시 설명할게요. 글씨보다 전이니까 요거를 제가 제거한 상태, 여기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이 테디베어 있는 이 부분에 요 빨간색 선택자를 가져다 놓고 여기서부터 글씨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글자를 누르는 거죠. 그리고 기본값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골라요. 밑에는 크리스마스라든지 다양한 형식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용하시고요. 지금은 여기서 저는 기본값, 저는 테두리 있는 텍스트가 저는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걸 누를게요. 그리고 체크를 누른 거예요. 그럼 이렇게 모양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글자를 수정할 때는 여기를 따닥 눌러도 되지만 글자라는 데를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글자를 적어보면 되겠죠? 아니야, 신라 호텔 굳이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민이 돌잔치 했어요. 이렇게만 적어야지. 그러고 여기 체크를 하면은 글씨가 바뀌었죠. 글씨가 너무 노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폰트를 바꿀 거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폰트체를 고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글씨 중에 마음에 드는 글씨가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되죠? 이렇게 누르면 글씨체가 바뀌었죠. 자, 글씨 크기는 여기서는요, 요게 글씨 크기예요. 크기를 내가 원하는 크기로 줄여서 만드실 수가 있고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완료. 그 다음에 글씨는 여기 스타일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색깔을 한꺼번에 바꾸는 거는 무료 버전에서도 가능할 텐데요. 유료 버전이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지민이라는 글씨만 내가 노란색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무료 버전이면 지민이 따로 적고 돌잔치를 해서 따로 적어서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유료 버전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글씨들만 선택해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냥 그 정도로만 설명할게요. 저도 이거는 그냥 기본값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외곽선을 주는 거. 예, 외곽선의 색깔이 까만색이라 싫다 하면은 색깔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 또한 가능해요. 색깔이 여기 있는 색깔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를 누르면 다양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밑에는 비율인데요. 이 비율이 작으면은 이 테두리가 적게 나오고 이 비율이 커지면 테두리가 두껍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정도의 외곽선을 주면 되겠죠. 그림자는 그림자를 넣는 건데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의 그림자를 넣을지 설정하는 거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체크.
자, 제가 글씨를 적었는데요. 이 글씨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게 싫어요. 저는 이 글씨는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민이 돌잔치 했어요. 아까 테디베어 있었던 거 있죠? 여기 바뀌는 이 부분에서는 글씨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글씨도 여기까지 딱 바뀌어지고요. 이게 글씨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너무 바로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난다면 이 뒤에 애니메이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점점 흐릿하게 한다든지. 완료를 해볼게요. 설정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글자를 나타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길이도 다시 조절도 가능하고요. 설정해보니까 너무 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조절해봤어요. 저는 여기서 다른 글씨를 또 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대사라고 한다면 똑같은 글씨체에 똑같은 크기로 적는 게 좋겠죠? 똑같은 위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서 그냥 글자를 추가를 하시면요. 글자체를 다시 다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글자 적은 거를 복사를 합니다. 아까 복사 있었죠, 여기. 복제. 복제해서 놓고 얘를 선택하신 후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고치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길이는 조절해 주시면 되니까. 완료하면은 이게 이제 대사 역할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글자 복제할 때 글자라는 탭을 누른 다음에 일단은 여기 있는 이 발을 선택을 하셔야 걔를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복제를 하고 얘를 또 선택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발을 위치를 조절합니다. 그런 후에 얘 이제 글씨를 바꿔야 될 테니까 글자로 가서 글씨를 바꾸시면 돼요. 자, 쉬는 시간이니까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이따가는 자막하고 PIP 필터 요거 설명해서 만드는 부분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계속. 자, 이제 자막 들어갈게요. 이 자막과 글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전 자막을 좋아하진 않아요. 거기만 이렇게 들어가. 왜 이렇게 자막으로 들어? 자, 자막은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이제 자막을 넣을 거거든요. 여기 지민이 나오는 이 위치. 그럼 여기 자막을 누르면 이런 식의 자막들이 나와요. 아마 기본 값들은 다 무료 버전에서도 쓸 수 있을 거고요. 넘겨보면 시즌이라든지 이런 데 되게 이쁜 자막들이 많기는 합니다. 저는 이쁜 자막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 탭하기를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글씨를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 주인공 양지민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일종의 그 인터뷰할 때 보면은 뭐 누구 몇 살 뭐 서울특별시 광진구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부분 있죠? 그런 게 일종의 자막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자막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물론 글씨를 폰트를 가서 조절할 수는 있는데 글씨체를 크게 하고 싶다 이런 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있겠죠?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 글씨체가요. 일단은 완료 잠깐만 해볼게요. 이게 지금 글씨체가요. 작게 보이잖아요. 화면에서는 좀 이 정도로 보여지는데 얘를 크게 하려면 이거 자체를 크게 해야 돼요.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쓸 때는 이대로 안 쓰고요. 왜냐면 글자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쓸랬더니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다 띄어쓰기 하나만 적어요. 그럼 바만 나오겠죠. 저는 이렇게 써요. 쓰게 된다면. 그래서 요건 바만 나오게 해놓고 여기다가 글자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글자는 글자대로 내가 크기는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요 기능들 중에서. 그러면 자막을 선생님 그냥 만들어서 자막이 다른 걸로 이게 바가 자동 조절되는 것도 아니죠. 판은 크기를 내가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야 되니까. 자막의 길이에 따라 이렇게 조정되는 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막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굳이 이런 식으로 좀 이쁘게 꾸미고 싶을 땐 자막이 필요할 때는 있어요. 모양을. 그쵸? 그러면 자막에서는 뭔가 글씨를 적어야 되니까 띄어쓰기 하나만 해놓으면 자막은 그냥 이렇게 보일 거거든요. 요 모양은. 그래서 그 위에다 글자를 똑같은 크기로 적어주는 거. 똑같은 길이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보여지니까 같이 보여지니까 반응형 자막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거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어떤 거요? 반응형 자막 이렇게 반응형 자막은 안 되죠. 그래서 자막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자막이라고는 얘가 얘기를 하지만 거의 인터뷰할 때 그 주인공 이름 적는 그런 정도로만 쓰고 있고요. 실제 이 자막은 쓰시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글자를 저는 차라리 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IP 얘기하겠습니다. 이 PIP는 뭐냐면, 왜 우리 가끔 보면은 요런데 갑자기 어떤 주인공이 등장을 조그만하게 한다든지 요런 경우 본 적 있을 거예요. 보면 쇼핑몰 같은데, 홈쇼핑 같은데 가면은 여기 갑자기 제품이 뜬다든지, 그죠? 이런 게 PIP예요. 그래서 이미지나 GIF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미지를 넣는다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 여기 지민양의 예쁜 사진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놓고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점점 크게 하면 이렇게 나타났다가 만약 점점 작게를 하면은 점점 작게 줄어들겠죠? 아니면 작게가 싫으면 점점 흐릿하게 해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PIP를 넣는 게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 이미지의 길이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원하는 만큼 쭉 나타났다가 사라지겠죠? 근데 이 이미지는 이런 용도로만 쓰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GIF 같은 걸로 내 로고를 멋있게 만들었다면 로고가 그 영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위에 뜨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시는 것 또한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실 수도 있어요. GIF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제가 일부러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작게 만들고 여기 끝에다가 놔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는 어디까지 나오게 할 거냐면 시간 범위에서 마지막까지 나오게 할 거예요. 되게 저는 요 기능, 벨로 중에 마음에 들었던 기능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일이 드래그해서 끌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그림이 계속해서 여기 띄워져 있게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예, 지금 저거는 이제 GIF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 띄워놓은 거는. 근데 로고도 저렇게 박스 로고 말고 네. 텍스트로처럼 네, 텍스트 로고는 GIF로 저장할 수 있잖아요. GIF는 투명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GIF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죠. 끝까지 나와요. 그죠? 자, PIP까지 얘기했고 필터. 필터 효과에는 필터 보정 모자이크가 있어요. 근데 이 효과 같은 경우는요.
그림에 가보면 이렇게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여기서 필터 효과를 주는 게 가능합니다만 요거는 무료 버전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는 배제를 하고요. 필터랑 보정, 모자이크 효과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보정에 가서 뭐 밝기나 대조 이런 것들을 영상의 어느 부분에는 이 밝기나 대조로 나오게 하겠다. 이런 설정도 줄 수가 있어요. 일단 제거할게요. 그다음 모자이크. 이거는 이제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이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아까 혹시 여기서 먹는 게 보였나요? 뭐 여기 이제 사람들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 얼굴이 만약 보이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모자이크를 내가 어느 부분에 맞게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블러, 뭐 픽셀 원하는 걸로 설정해서 완료를 하고 그 원하는 범위까지 얘가 뜨게끔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점까지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되니까 이런 모자이크도 줄 수는 있는데 이 모자이크는 유료 버전에 있습니다. 예, 무료 버전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모자이크까지는. 자, 여기까지 설정을 다 했다면 다 됐다라면은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표시를 눌러서 비디오를 추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디오 추출하기가 이렇게 뜨고요. 내가 어느 정도의 화질로 할지. 만약에 지금처럼 무료 버전이 아닌 저 같은 경우는 5,900원 내고 샀다고 했죠. 평생판을. 그러면은 4K로도 저장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화질로도 저장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무료 버전이라 해도 고화질 정도는 충분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추출하게 하면은 이게 이제 비디오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를 바로 유튜브로 올리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인스타에다 바로 띄우거나 페이스북에 띄우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해상도가 자동으로 뭐 올라가는 거죠? 어떤 거요? 여기 비디오 추천해보면 좋아하지. 네, 네 맞아요. 아마 4K는 자물쇠 잠겨 있지 않아요? 4K까지 돼요? 무료 버전 그럼 4K까지 되는 거네요? 네, 다 되네요. 이거 알람이 뭐예요? 영상 추천. 그거는 뭐냐면은 영상이 다 완료가 되면 알람이 뜨게 하겠다 이거예요. 제 거 지금 영상 추출하고 있으니까 다 완료가 되면은 알람 소리 들리겠죠? 네, 띵 소리 들었죠? 됐다고 이렇게 알림. 네. 해서 공유를 어디다 할지 이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 공유할 거 아니면 닫으면 돼요. 그죠? 만약에 뭐 닫으면은 나가면 되죠. 그죠? 아니, 닫으면 여기 자체에 저장이 돼요. 네, 갤러리엔 저장이 돼 있어요. 그냥 닫아볼게요. 저장해놨습니다. 자, 그냥 닫았어요. 그래도 갤러리에 가면요. 여기 벨롯 있죠. 만든 건 다 저장돼요.